예, 약속대로 경주 대항함에 왔습니다. 예, 오늘은 그 문무왕 비문에 새겨진 9자의 의미, 가야 김일제와 고려 왕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대로 경주 대항함에 왔고요. 예, 제가 여기 처음 오는데 그 바다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셀 줄은 몰랐네요. 예. 그 대왕암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엉뚱한 게 눈이 띄는데, 그 울산 대왕암이 띕니다. 예, 울산 대왕암이 눈에 띕니다. 예, 잠시 내려가서 여기서 그 인터넷에 대항암이라고 검색하면 그 울산 대항암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여기까지 그 지금 이게 파도가 거세서 제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물이 튀기는데, 아, 약간 좀, 예, 거리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대항암이 뜨는데 그 문무왕 왕비 능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그 건너갈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거기는 이제 그 경주하고 다르게 현대중공업에서 놓아준 다리 철교가 있습니다. 예, 건립 기증한 다리라고 합니다. 예, 1995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것이죠. 예, 여기도 사람이 찾고 있긴 하는데, 그 하이패스에도 이제 그 대항암이라고 치니까 그 6개 중에 5개가 울산 거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예, 가야라고 치면은 이제 뭐 고령이나 함안보다 김해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거겠죠. 예. 자, 오늘 이곳은 그 경주 대항암이고요. 이 문무왕릉이라고 전하는 곳입니다. 예, 대항암에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예,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라가 인종적인 차이를 어떻게 문화로 커버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대신라고, 이제 일반 대중적으로는 통일신라라고 하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국통일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입에 빼어서 이제 그 삼국통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통일신라와 고려의 불교, 예, 어떻게 그 문화적인 형태로 국민화, 보편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안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항암에는 전설이 있죠. 이 신라 30대 문무왕이 이 신라 30대 문무왕은 이제 661년부터 그 681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신라 문무왕은 그 661년부터 681년까지 재위한 왕입니다. 이 문무왕은 평소 지의법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은 후에 호국 대령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고 하죠. 네, 재위 21년 만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서 동해구에 대왕석에 장사 지내니 용으로 승하하여 그 동해를 이제 그 지킨다는, 예, 전설이죠. 지키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지낸 문무왕의 해중릉, 예, 이 바다 가운데 릉을 이제
대왕바위라고 해서 대왕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4월 28일, 2001년 4월 28일 KBS 역사 스페셜 편에서 방송사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서 발굴 조사를 벌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82년에는 이제 입수 직전 그 신비로 덮어주자고 했던 게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덮어두자고 했던 게 이 바닷물을 빼내고 돌을 드러내니 막연한 동경이나 신비와 같은 감정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죠. 마침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발견이 아니라 재발견이었다. 위치나 실체를 알지 못한 대왕암을 새로 찾았다기보다는 엄밀히는 그 구조를 이때 와서야 비로소 밝혀낸 것이다. 잘못하면 이거 쓸려가겠네. 정말 셉니다 이게. 여기까지 와요. 쫄고 있어. 잠깐만요. 자리를 좀 잡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 위치나 그 실체를 알지 못한 대왕암을 새로 찾았다기보다 엄밀히는 그 구조를 이때 와서 비로소 밝혀낸 것이죠. 1967년 당시 대왕암은 흡사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2001년 직접 내부를 발굴 조사한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복개석이라 칭한 거대한 바위 덩어리 아래에는 유골을 안치했을 만한 용혈 또는 암혈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를 폄훼할 이유는 없는 게 반세기 전의 조사는 이제 오늘날 입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현재 최신 장비가 없어서 주변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조사했다고 하죠. 저기까지 직접 가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전문 첨단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 바위 아래에 어느 정도 틈새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바위 아래에 유골과 부장품을 모신 공간이 있다는 학설을 내놓은 거죠. 근데 2001년에 조사해 보니까 복개석은 석관 뚜껑이나 덮개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약 20톤 정도 되는 큰 바위돌이었던 거죠. 복개석 아래에는 부장품은커녕 유골 상자나 사리함 등을 묻었다거나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문무왕의 의도입니다. 애초에 그 기록상으로도 문무왕을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뼈를 갈아 장사 지냈다고 여러 번이나 기록해놨기에 유골이 발견되었거나 이 발견되어야 될 그 당위성은 없는 거죠. 그 삼국사기에 발견되는 문무왕 장례 관련 기록은 이 매장이 아니라 화장으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 유골이나 부장품도 안장하지 않았는데 석공들을 시켜서 대왕암을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을까? 이것은 그 추모 공간으로서의 작업을 조성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와, 이까지 온다.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허묘를 해중농식으로 제작한 거죠. 허묘는 시신이 없는 묘입니다. 가묘 또는 단소라고도 하죠. 비록 유골함이나 부장품은 없지만 길이는 추모 공간으로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은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DNA를 가린 왕입니다. 수중 왕릉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해중 왕릉에 대한 말은 삼국 유사에서는 석탈해전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문무왕 그리고 삼국 유사 석탈해.
예, 저 뒤에 배가 있는 거네. 예, 배 맞습니다. 예, 근데 그 3064 석탈해전에도 보면은 이 수장하였다고 나오죠. 예, 물론 그 석탈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 문화가 혈통을 덮는 한 예를 보여준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탈해가 아니고 호공인 거죠. 예, 문무왕은 정치인입니다. 예, 영남의 내부 안정을 목적으로 이 통일신라라는 시스템을 만들죠. 부주 오소경 지도를 보시면은 오소경이 영남 지역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문무왕은 여러모로 특별한 인물입니다. 독특한 인물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문무왕릉입니다. 예, 문무왕릉 비도 그렇죠. 예, 문무왕릉 비를 봅시다. 예, 문무왕은 이제 그 통일 후에 뭐 정복 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예, 이렇게 다 이렇게 먹은 다음에 예, 그 적극적 통합 체계 일환으로 비석에다가 기밀제서를 적은 것으로 봅니다. 이 액면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또한 팩트가 아닙니다. 예, 은열공 그 비석처럼 이게 이 크리티컬하게 봐야 돼요. 그 연대 사학자인 그 최경선 씨는 연대 박사 출신 사학자 최경선 씨가 이제 그 신라 연구에서 본인에서 이게 이제 그 이제 주장에서 이제 그 도움이 될 만한 게 이제 그러니까 국학 관점에서 쓴 거죠. 이렇게 이제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거벌모라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클릭 열람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워졌는지. 아무튼 간에 이제 또 이제 현재로서는 또 견해가 바뀌어 있겠죠. 어쨌든 그 아티클을 썼던 당시의 그 관점에서는 뭐라고 해요? 매 시기마다 그 말이 바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예, 이거는 이제 저도 받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 비석가는 이 다른 엉뚱한 말을 이제 그 문무왕비에서는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그래서 그 경상도 다지기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삼국사기 중에 그 신라 군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건 분량을 이 문무왕은 차지하는가? 예,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말을 바꿔갑니다. 초기 다르고 중기 다르고 후기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10세기 초까지 해먹었던 거죠. 예, 문무왕은 그러니까 신라는 이제 정식으로 예, 그 전체 다 합치면 500년인 정도 되나?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라고 따로 대신라라고만 따로 떼었을 때는 3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고려조선이라고 했을 때 500, 500, 500 아니면 통일신라, 대신라만 따지자면 300, 500,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문무왕은 그 이전에 그 신라 왕가는 다른 목적의 왕입니다. 예, 오소경 지역 중에 오늘날 명칭으로 금관경과 그리고 부건경이 이 문무왕 때 설치가 됐어요. 금관경과 부건경 이 오소경 중에. 근데 이 두 곳은 그 하슬라, 그러니까 강릉과 마찬가지로 이 DNA 쪽으로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뭘까? 이 DNA 쪽으로는 상관이 없다니까. 예, 그러면 뭘까요? 희한하죠. 이 문무왕 때 이 오소경에 이렇게 그 소경으로 이렇게 인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소경으로 만든 그 부건경과 금관경에는 이제 그 DNA적으로 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 띄워준 거죠. 예, 적극적 국가 통합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유신 자손은 오늘날 없죠. 예, 끊어진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오늘날 생각하는 한 덩어리체로서의 가야는 이 문무왕 때 생겨나지 않았는가? 예, 원래 가야는 각각이에요. 이 DNA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 다음번에 그 하만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 DNA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서부 가야와 동부 가야로 나뉘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로 올라가야 돼요. 산지 사는 산 사람들이 이제 그 신라 가야인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사와 일본사는 예,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예, 정치적 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예, 많기 때문이에요. 과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적 기원으로서의 문화적 특징이 또 보이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원을 알려면은 공평리 비석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그 서부 가야인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왔다면은 이제 가야 고려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김해김씨 그냥 김해김씨 이래버리면은 이제 가야 고려 코드가 성립이 안 되고, 예, 서부 가야와 고려로 묶어야 이제 김일제 왕망설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체로 그 수장되었다고 하는 인물들은 그 팩트에 근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탈해가 사실은 호공이었듯이 이 문무왕 또한 조심해서 정치적 목적에서 비문이 쓰여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신라 김씨는 진시황제 후손이 아니죠. 예, 진백이라는 출자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진시황제는 진씨가 아니죠. 예, 하타씨가 일본에 건너간 건 문무왕 때입니다. 예, 진기촌돌이 어쨌든 문무왕 때예요. 예. 호공은 중동문화 전파자였고 하타씨는 신라문화 전파자였던 거죠. 호공을 이할평 박거세와 예, 분리하듯 하타씨도 신라 김씨와 분리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김일제는 하타씨와 엮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게 더 맞다. 예, 당연하죠. 예, 맞다고 하겠습니다. 예, 더 밖으로 나가면 나갔지 안쪽으로 더 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엮어도 이제 김일제와 하타를 엮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의상 대항한 편이었고요. 예, 다음으로는 또 갈 길이 바쁜데 안동 국신당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